영화평론가 안치홍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영화사에서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한 감독이 꽤 되지만 팀 버튼은 독창성을 기준으로 단연 정상권이다. 1958년생 개띠인 팀 버튼 감독의 비틀주스는 덤보 이후 5년 만에 선보이는 신작이다. 더불어 비틀주스는 세계 영화계에 버튼의 존재를 알린 1988년의 출세자. 비틀주스의 속편이어서 더 기대를 모은다. 영화 제목이 비틀주스2가 아니라 비틀주스인 것이 흥미롭다. 중첩하고 반복하지만 각각의 비틀주스를 보여준다는 뜻일까? 제81회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개막작으로 상영된 비틀주스는 팀 버튼은 여전히 거장임을 증명한다는 평을 받았다고 한다. 처음 새롭기는 쉽지만 더 새롭기는 어려운 예술세계에서 버튼이 어떤 성취를 이루었을지, 관객은 어떤 평가를 내어놓을까? 비틀주스 더하기 비틀주스가 비틀주스 이후 이야기를 다루기에 등장인물과 구성이 겹친다. 비틀주스에서는 미국 뉴잉글랜드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 사는 아담과 바바라라는 젊은 부부가 나온다. 행복한 삶을 누리던 부부는 자동차를 타고 동네에 다녀오다가 길가의 개를 피하려는 와중에 강물에 빠지는 사고를 당해 사망하여 유령이 된다. 유령이 된 아담과 바바라 부부는 사후세계의 규칙에 따라 사망 후 125년을 집안에 갇혀 살아야 한다. 뉴욕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찰스 가족이 유령 부부의 저택으로 이사오며 본격적으로 사건이 전개된다. 아담 부부는 겁을 주어 찰스 가족을 내쫓을 생각이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다. 뜻밖의 찰스의 딸 리디아가 유령을 볼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있어서 아담 부부와 친분을 맺는다. 아담 부부는 한 사람을 유령의 집에서 내쫓아준다는 바이오 엑소시스트 비틀주스를 부른다. 비틀주스 또한 유령이지만 급이 다른 미치광이 유령이다. 아담 부부가 엑소시스트 의뢰를 철회한 후에도 비틀주스는 저택에 남아있으면서 리디아와 결혼하려는 음모를 꾸민다. 비틀주스는 리디아와 거의 결혼할 뻔하지만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공도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다시 지하세계로 쫓겨난다. 비틀주스에서는 비틀주스의 구조가 반복된다. 그러므로 주요 등장인물은 그대로다. 마이클 키튼이 연기한 비틀주스가 당연히 그대로 나오고, 비틀주스와 함께 리디아 역의 위노나 라이더와 리디아 새엄마 딜리아 역의 캐서린 오하라가 전편과 마찬가지로 극의 중심을 잡는다. 그 사이에 유령과 대화하는 영매로 유명세를 치르게 된 리디아에게 10대 딸 아스트리드가 생겨 비틀주스의 새 활력을 불어넣는다. 비틀주스의 리디아 역을 비틀주스에서 아스트리드가 어느 정도 담당하지만 제한적이다. 비틀주스와 리디아의 결혼이 주요한 소재이기 때문이다. 기본 구도를 유지하며 새로운 이야기와 등장인물이 추가된다. 아스트리드에게 로맨스가 일어나 극 전개의 인입을 담당하고, 모니카 벨루치가 연기한 델로레스가 등장해 비틀주스의 연애 전선을 복잡하게 만든다. 관록의 윌렘 데포가 출연해 코믹 연기를 선보인다. 생과 사. 비틀주스와 비틀주스에서 삶과 죽음은 별개가 아니다. 비틀주스가 산자의 공간에서 산자와 죽은 자가 옥신각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비틀주스는 죽은 자의 공간을 더 많이 보여준다. 영화 비틀주스의 바이오 엑소시스트, 즉 인간 퇴치사로 나온 비틀주스가 영화 비틀주스에서 죽은 자의 세계로 잘못 넘어간 산자를 구하는 역할을 한다. 엑소시스트를 역전한 바이오 엑소시스트란 발상이 비틀주스와 비틀주스의 세계관의 일단이다. 헷갈리는 면이 없지 않지만 비틀주스에서 비틀주스가 말 그대로 엑소시스트의 면모를 보여준 셈이다. 버튼은 어렸을 때 내성적인 성격으로 혼자 공동묘지에서 지내고 온종일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고등학생 때는 학교에서 왕따였다. 애니메이션 전공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디즈니에 입사한 후 자신의 상상력을 펼칠 수 없어 바로 퇴사했다는 일화 또한 유명하다. 삶이 영화로 고스란히 이어진 셈이다. 버튼의 어록 중에 다음 말이 그의 작품 세계를 설명하는 것으로 널리 유통된다. 예술가로서 사물을 새롭고 독특하게 바라볼 것을 언제나 기억한다면 바람직하다. 새롭고 독특하게 바라보기 위해서는 먼저 사물을 제대로 봐야 한다. 새롭고 독특하게 봄으로써 발현하는 상상력이라는 것이 대체로 일반의 시각으로 혹은 보통의 방식으로 사물을 본 다음 그것을 뒤집거나 확장함으로써 성취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바이오 엑소시스트는 엑소시스트의 역전이며 죽은 자의 세계 또한 산 자의 세계의 역전이다. 역전은 확장이기도 하다. 동시에 역전 없는 확장도 가능하다. 확장에 꼭 역전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다. 도움닫기로 도약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비틀주스와 비틀주스의 작품 세계가 공통적으로 역전과 확장, 도약에 기반했다면 비틀주스는 자체로 비틀주스의 역전과 확장, 도약이다. 비틀주스와 베텔게우스. 제목이자 등장인물인 비틀주스를 흔히 벌레 더하기 주스로 받아들이겠지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비틀주스는 오리온 자리의 알파성인 베텔게우스의 미국식 발음을 소리나는 대로 쓴 것으로 제목의 표기와 달리 영화 속 비틀주스의 이름은 베텔게우스가 맞다. 그러나 비틀주스는 자기 이름을 꼭 베텔게우스로 우기지도 않는다. 저것이 맞지만 이것이 아닌 것은 아니다. 이런 식이다. 이러한 등장인물 명명법과 활용법이 말하자면 버튼식 상상력의 척도이다. 벌레와 별은 판이하다. 베텔게우스는 그냥 별이 아니다. 천문학사에서 꽤 유명하고 그러다 보니 점성술에서도 리겔 등과 함께 인간 운명을 해석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맡는다. 점성술에 해당하는 영어는 어스트랄러지로 별의 해석이란 뜻의 그리스어 명사 아스트롤로기아에서 파생했다. 비틀주스 베텔게우스라는 장면과 속편의 이름이 비틀주스를 두 개 겹쳐놓은 것 또한 이 영화를 해석하는 데 중요하다. 비틀주스와 베텔게우스 사이에 그 먼 거리에서 비롯한 천문학적 혹은 점성술상의 이격과 능청스러운 합체가 영화 비틀주스에서 버튼이 말하려는 핵심이다. 이 합체는 소멸을 전제한 개념이 아니다. 다른 것들이 합체하여 다른 것이 되지만 다른 것들은 합체 안에 여전히 살아있고 공존한다. 사물을 새롭고 독특하게 바라본 결과이다. 관점에 따라 임마누엘 칸트 묘비명의 생각과 부합한다. 흔히 칸트의 묘비명이 별과 가슴을 대비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확하게는 하늘이다. 내 위에 별이 빛나는 하늘과 내 안의 도덕 법칙을 말했다. 둘 자체를 대비하지도 않았다. 대비가 있다면 위와 안 사이인데 그 부차적인 대비에 커다란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당연히 칸트와 버튼은 다르다. 버튼이 비틀주스에서 베텔게우스와 비틀주스의 대비와 합체를 어떻게 영화적으로 만들어냈는지를 그래도 칸트를 잠깐 떠올려보며 음미해보는 게 흥미롭겠다.